안녕하세요, 준하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얘기는 일부에 이어서 캘리포니아에서 연봉 10만 불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연봉 10만 불의 생활 수준 절망편 되겠습니다. 연봉 10만 불로 실제로 미국에서 살면은 어느 정도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로 잘 살 수 있는지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모두가 세금을 내고 또 게임 회사 직원도 세금을 내요. 제가 캘리포니아 기준 10만 불 연봉의 실수령액을 조사를 해봤고요. 제가 캘리포니아를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이제 미국의 48개 주 중에 게임 회사가 가장 많이 위치한 곳이 캘리포니아예요. 다른 주보다 훨씬 개수가 많고,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기준점으로 잡아봤고요. 미국은 주마다 세금 정책이 약간씩 달라요.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세금 계산기 웹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내 연봉 그리고 내가 속한 주를 입력을 하면은 내 실수령액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10만 불을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요 세금 계산기에 넣고 돌려서 어느 정도 세금을 떼이고 그리고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이걸 조사를 해봤어요. 자, 우선은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페더럴 텍스, 요거는 미국의 연방세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주에 살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다 공통적으로 떼가는 그런 세금이고요. 요 피카는 사회보장제도 성격이 있는 세금인데, 뭐 은퇴를 하면 얼마 정도 돌려받기도 하고 또 메디케어도 되고 뭐 그런 성격입니다. 자, 요 스테이트 텍스 같은 경우는 주세예요. 그래서 어떤 주는 스테이트 텍스가 없는 주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시애틀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 텍스가 없다고 해요. 자, 캘리포니아는 월급에서, 뭐 미국은 월급이 아니고 격주로 봉급을 받긴 한데 페이첵에서 스테이트 텍스를 떼기 때문에 요렇게 페더럴, 피카, 스테이트 요 세 가지 세금은 28,000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3만 불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10만 불을 받는다고 해도 세금을 거의 3만 불 떼기 때문에, 자, 최종 금액은 71,978불. 약 7만 불 정도가 10만 불을 캘리포니아에서 연봉으로 받았을 때의 실수령액이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연봉 정보에 보너스도 포함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보너스 세금은 더 많이 떼가요. 한 40% 정도 떼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제가 회사에서 너 이번에 잘했으니까 보너스로 1,000원 줄게, 이렇게 1,000원을 받았으면은 저는 그걸로 이제 나 아이스크림 2개 사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도 정부에서 한 30-40% 정도를 가져가기 때문에 저는 아이스크림을 한 개밖에 못 사 먹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저도 미국에서 처음 일을 하고 페이첵을 받아보고 놀랬던 게, 아니 미국이 세금을 30%나 가져간다고? 여긴 북유럽 복지국가도 아니고 좀 자본주의 끝판왕 같은 이런 나라에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떼간다고? 이러고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자, 근데 또 세금을 30% 떼가지만 또 요게 또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금액이 있는데요. 401k라는 개인 연금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개인이 노후 은퇴를 위해서 저축하는 그런 금액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피카로는 은퇴를 하고서 실질적인 생활비로 보통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의 모든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은 요 개인연금 401에 따로 가입을 합니다. 자, 보통 전문가들은 연봉의 10%에서 15%, 경제 전문가들의 말이겠죠? 연봉의 15% 정도를 401에 저축하는 걸 추천을 하고요. 여기에 내가 65세 넘어서 은퇴를 해서 요 할머니처럼 행복하게 살려면은 이 분은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많은 미국 직장인들이 401k에 연금을 붓는 이유 중에 하나는 회사에서 내가 401에 돈을 부었을 때 일정 금액을 매칭을 해줘요. 예를 들면 내가 401에 1,000원을 넣겠다. 그럼 회사에서 뭐 30%를 매칭을 해서 총 금액이 1,300원이 된다든지, 뭐 얼만큼 매칭을 해주는지는 회사 정책에 따라 좀 다른데, 어쨌든 봉급자 입장에서는 더 공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이득이니까 그래서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401k 개인연금을 10%로 잡아봤어요. 우리 연봉이 아까 10만 불이었으니까 거기서 세금 약 3만 불 정도를 떼고, 그리고 또 노후 대비를 위한 401k 연금 10%를 만 불을 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총 금액은 6만 불 정도 되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내 실수령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12개월로 나누면은 한 달에 한 5천 불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0만 불을 받았을 때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은 5천 불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또 인플레이션 얘기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 뭐 모든 나라가 그렇겠지만은 미국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시작을 한 거니까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 2019년 인플레이션 전, 코로나 전 빅맥의 가격을 보면은 이게 4.17불이다가 이제 2023년에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난 다음엔 5.58불로 올라버렸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타벅스, 뭐 많이들 드시던 요 라떼도 4.95불에서 5.75불로 올라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요거를 사 먹는다 그러면 미국에는 보통 상품에 부가세가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부가세 한 10% 정도 더 추가된 가격에서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체감을 하기에도 코로나 전후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최소한 20-30% 정도 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체감상으로는. 만약에 코로나 전에 코스트코 같은 데 가서 장 볼 때 뭐 잔뜩 담아가지고 100불어치를 샀다면은 이제는 그렇게 담으면 한 130불 이상 정도 나온다고 그렇게 제가 체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6만 불 저희가 아까 10만 불에서 세금 3만 불 떼고 그리고 노후연금 10,000불 뗀 그런 6만 불의 가치도 코로나 전과 후가 굉장히 달라요. 자, 한 달 5,000불로 저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집. 우리가 살 집이 있어야겠죠. 회사를 다니려면은. 회사 앞에서 노숙한 다음에 회사 들어가서 뭐 머리 감고 씻고 일하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싱글들은 원베드룸에서 많이 살아요. 저 원베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제가 평년도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베드룸 방이 있고 그리고 뭐 칸막이가 있고 문이 있고 부엌이 있고 여기 거실이 있고 여기 식탁 놓는 뭐 주방 같은 공간이 있고 이렇게 각 공간이 분리가 된 플로어 플랜을 갖고 있는 집을 원베드룸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원룸 형식으로 분리가 안 된 여기 뭐 부엌이 있고 이 공간을 방이나 거실이나 자기가 원하는 걸로 쓸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 유닛도 있어요. 근데 스튜디오 유닛이 좀 더 싸긴 해요. 근데 부엌, 방, 거실 이런 구분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원베드룸을 선호를 해요. 자, 원베드의 가격 LA 기준, 캘리포니아 LA 기준으로 한 달 월세가 2,500불 정도 됩니다. 미국은 주거비가 좀 비싼 편이고요. 한국처럼 전세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기 전에는 이렇게 렌트를 살아야 되는데 월세가 2,500불입니다. 자, 원베드룸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실제로 부동산 사이트에서 찾은 매물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캘리포니아의 뭐 LA 근처에 있는 원베드룸 아파트먼트 매물이고요. 사진을 좀 같이 볼게요.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깔끔하죠? 근데 이 가구들은 이제 디스플레이용이고 실제 입주를 하게 되면 가구는 다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냉장고나 뭐 식기세척기, 오븐, 전자레인지 이런 거는 빌트인이라서 이거는 돼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수영장도 있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의 아파트네요. 자, 요 아파트 원베드룸 가격이 자 보시면은 2,276불에서 2,771불 사이 아까 제가 말한 2,500불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미국 집값 자료예요. 미국은 주별로 집값이 다른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 LA 보시면은 75만 불에서 100만 불 이상, 그러니까 하나로 10억에서 13억 정도 되고요. 샌프란 같은 경우는 100만 불 이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로 13억 혹은 그 이상 되겠습니다. 요 중부에 있는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15만 불에서 35만 불 사이, 우리나라 돈으로 2억에서 4.5억 사이가 있으면 집을 살 수 있고요. 여기 동부 보스턴 보시면은 55만에서 75만 불, 하나로 7억에서 10억 사이입니다. 이쪽에 뉴욕이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해안가 쪽에 있는 대도시가 집값이 비싸고 중부는 또 굉장히 저렴한데요. 여기 중부에 있는 캔자스 같은 경우는 집값이 싸니까 상대적으로 렌트도 또 저렴할 것 같아요. 근데 캔자스에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 게임 회사도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일자리는 도시에 많으니까 도시로 갈 수밖에 없겠죠. 또 우리가 집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생활비가 또 필요하겠죠. 자, 우선 공과금. 아까 제가 조사에서 말씀드린 2,500불 그 렌트에는 전기세, 수도세, 쓰레기 이런 공과금, 유틸리티라고 하는데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과금을 또 따로 내야 되는데 한 달에 100불에서 200불 정도 겨울에는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차. 미국은 차가 없으면은 돌아다니기가 힘들어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차에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면은 내가 차를 새로 샀다면은 그 차의 월 할부금, 그리고 보험비, 기름값,
자동차 등록세, 요건 1년에 한 번 내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저런 차에 관한 유지비가 들어가죠. 그리고 또 식비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먹어야지 살 수 있으니까. 자, 뭐 그로서리 마트에 가가지고 장을 본다 이러면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외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음식 가격 플러스 부가세 그리고 팁, 그래서 메뉴에 표시된 그런 음식 가격에서 한 25%에서 30%가 추가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뭐 우리가 핸드폰이나 인터넷 그런 기타 비용들, 이런 비용들도 저희가 없으면 안 되니까 또 이런 비용들까지 또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총 생활비로 제가 여러 매체를 찾아보니까 자, 4인 가족 생활비는 5,572.9달러예요. 집세를 빼고. 이제 4인 가족이면은 자녀가 둘이 있을 테니까 데이케어라든지 유치원을 보내든지 애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좀 플러스가 되겠죠. 또 미국은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비싼 편이기 때문에 뭐 베이비시터, 유치원 이런 비용도 같이 비쌉니다. 자, 그리고 혼자 산다. 그럼 1인의 생활비는 1,543.2달러예요. 역시 집세를 제외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유틸리티, 자동차, 식비 등등등을 포함했을 때 1,500달러 정도가 또 플러스로 든다는 얘기고요. 심지어 LA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샌프란보다 16%나 쌉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연봉 10만 불을 받는다. 그럼 월 지출액 저희가 아까 세금 떼고 그리고 노후연금 떼고 남은 5,000불 정도에서 집세로 2,500불이 나가고 그리고 생활비로 1,500불이 나가고, 그럼 내가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자금, 나한테 실제로 남는 그런 돈은 한 1,0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니 10만 불 벌어가지고 생활비로 다 쓰고 1,000불 정도밖에 안 남으면은 거지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냥 뭐 거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이 돈 모아서 집을 언제 살 것이며, 자, 그런 고민을 미국인들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요 1,500불 생활비는 그냥 생활비만 계산을 한 건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좀 의외로 제가 예상치 못하게 돈이 지출될 일들이 생기죠. 예를 들면은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많이 갔어요. 병원 가느라 돈이 많이 들었다. 혹은 내가 뭐 여름에 어디 여행을 가고 싶어요. 좀 비행기를 타고 멀리 여행을 가고 싶다. 자, 그러면은 그 돈은 여기 남은 1,000불에서 또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노숙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뭐 노숙자 증가에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요 2,500불이나 되는 요 렌트, 집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 발 삐끗하면은 만약에 내가 직업을 잃었다. 근데 집세를 낼 수가 없어요. 집이 없어요. 살 곳이 없어요. 그럼 노숙자가 되는 뭐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해요. 자, 만약에 10만 불에서 저희가 이것저것 빼고 나면 1,000불이 남기 때문에 난 돈을 더 아끼고 싶다. 난 저축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이때부터는 무언가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집세가 2,500불로 제일 많이 나가니까 집세를 먼저 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자, 그럼 원베드, 내가 혼자 독립해서 누리는 그런 즐거운 삶 포기를 하고 쉐어하우스 가시면 됩니다. 쉐어하우스는 보통 뭐 4베드, 5베드 이런 굉장히 큰 집에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를 쉐어하우스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실적으로는 여기 에밀리예요. 내 룸메이트. 이 룸메이트는 파티를 굉장히 좋아해서 매번 주말마다 파티를 하는데 친구들을 15명씩 부르는 요 에밀리, 그리고 여기 징, 이 친구는 고양이를 키워요. 고양이가 귀여운데 얘가 카펫에 다 오줌을 싸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은 카펫마다 오줌 냄새가 진동해. 요런 징. 그리고 또 하나 룸메이트 마이크. 이 친구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 새벽 3시까지 음악을 엄청 큰 소리로 틀어놔서 잠자기가 좀 힘들어요. 얘는 아다씨, 얘는 카레를 좋아해서 부엌에서 맨날 카레만 만들어서 부엌만 들어가면 카레 냄새가 진동하는 요런 요 4명의 룸메이트하고, 자, 여기 거실에 커튼 하나 쳐놓고, 요 커튼이에요. 그리고 여기 침대 놓고 여기서 자면 됩니다. 요 부엌에서는 아다씨가 카레하고 있고요. 왜 거실이냐면은 이렇게 쉐어하우스로 살 때는 보통 이렇게 거실에 커튼 쳐놓고 자는 게 제일 방값이 저렴해요. 자, 요거를 감당하실 수 있다면은 이런 쉐어하우스에 들어가시면은 집값을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자, 차도 볼게요. 아니 10만 불밖에 못 벌어서 한 달에 뭐 1,000불밖에 안 남는데 무슨 새 차를 사요? 새 차는 사치니까 차는 그냥 굴러가면 된다. 중고차를 사야죠. 자, 10,000불 이하의 중고차, 요 2013년 포드, 14년식 쉐보레, 뭐 14년식 기아, 이런 10년 된 작은 중고차를 사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타고 다니면은 차값 많이 아낄 수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 좀 차를 약간 더럽게 쓰더라고요.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이 잘 돼 있다 보니 차가 좀 약간 고급품 같은 이미지가 있다면은
미국 사람들은 차가 필수품이라서 그런가 차 안에서 뭐 이것저것 다 먹고 쓰레기도 좀 뒤에 놨다가 나중에 치우고 뭐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 가면은 깨끗한 차가 많이 없는데 돈을 아껴야 되니까 바퀴만 있으면 되는 그런 중고차를 선택을 하면은 또 생활비를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봤듯이 캘리포니아가 살기에 굉장히 생활비가 비싼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캘리포니아 엑소더스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건 캘리포니아에서 주민이나 사업체가 너무 비싸서 못 살겠다 이러고 단체로 다른 주로 아예 대규모 이주를 하는 거를 캘리포니아 엑소더스라고 하는데요. 요게 코로나 때 많이 일어났어요. 이제 재택근무가 되다 보니까. 근데 또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이사를 해서 다른 주로 가면은 또 그 주에서 집을 사고 그러면서 집값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 주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또 싫어하고 뭐 이런 현상도 생겨요. 자, 이렇게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다른 주로 많이 이사를 가고 캘리포니아 비싸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은 미국 전역에서 게임 회사가 가장 많은 주 1위가 캘리포니아예요. 55,442개가 있고요. 2위가 텍사스 17,000개, 3위 뉴욕 15,000개인데 이제 2위하고 3위는 1위 55,000개가 있는 캘리포니아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생활비가 비싸다고 해도 또 직업을 찾으려면 어쩔 수 없이 캘리포니아에 있게 되는 그런 게 현실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캘리포니아에서 게임 회사를 다니면서 살면은 생활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내가 연봉이 높아도 남는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게임 회사에 다니면서 풍족하게 살면서 부자가 되긴 힘들어요.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만은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뭐 게임 회사를 나와가지고 다른 직업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인생 한 방을 노리면서 파워볼, 요 캘리포니아 로터리 요거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알아본 내용은 미국 게임 회사 직군별 연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미국에서 연봉 10만 불로 실질적으로 유지 가능한 생활 수준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내용 재밌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올게요. 안녕.